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친구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 FOMC 여파가 좀 이어지나 싶었는데 그래도 일단 11월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되면서 다소 좀 안도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국내 그렇죠. 증시는 연말 랠리 기대감이 좀 사라진 것 같네요. 네. 안 그래도 금요일 장이 진짜 궁금했는데 네. S&P 500만 한번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수요일 날 FOMC 충격이 예, 있었죠. 그렇죠. 목요일 날 그 충격이 이어졌죠. 예. 뭐 수요일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결국 금요일 날도 한 0.43% 하락 출발해서 0.6%까지 낙폭을 키우나 싶더니 획 돌려 세워가지고 이게 2% 가까이 뛰었단 말입니다. 전일 대비. 네. 그러다가 이제 좀 폭을 줄여서 1% 상승으로 끝났는데, 그래 금요일 날은 좀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PC를 갖다 붙이는데 도저히 그 깊은 속내막은 알 수가 없지만 아까 그 우리 도전 캐스트가 그랬잖아요. 네. 옵션 만기일 날 걸려있던 포지션 규모가 6조 5천억 달러라고 네, 역대급이라고. 네. 그 사이에서 아무래도 좀 그날은 상방 베팅 쪽들이 그냥 우격 따짐으로 이겨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뭐 우리 시장도 지금 환율 좀 떨어지고 네. 야간 선물 좋고 해서 오늘은 그냥 기대해 봅니다. 우리 지금 막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역 헤드앤숄더라는 패턴이거든요. 빠졌다가 그러니까 이게 W자. 조금 예. 더 밀렸다가 지금도 밀리고 있었는데 지난주 주말만 해도 이러다가 또 직전 저점 또 깨나 싶었는데 한번 여기서 패턴상 그걸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근데 오늘 대본에 보니까 배트맨이라는 신조어가 또 생겼어요. 배트맨. 배트맨이 뭐예요? 배트맨이 보니까 예. 최근에 브로드컴 되게 좋았잖아요. 예. 예, 뭔가 엔비디아 빈자리를 좀 브로드컴이 메꿔주는 양상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브로드컴, 그러니까 이 B고 그다음에 A가 뭐 애플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T가 있는데 이건 테슬라고 이제 M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죠. 그리고 전에 빵처럼 또 만들어냈구나. A가 또 배트맨. 2개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존하고 알파벳이고 또 음. 마지막 N이 이제 엔비디아. 오, 그렇게.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그래서 배트맨 하나 더 배트맨이다. 들었어요. 8개. 그나저나 우리 그동안 우리 국내 시장 중심으로 살펴본다고 봤는데 진짜 좀 오늘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FOMC 한번 좀 짚어봐야죠. 신청 분석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점으로 좀 시장이 약간 변하는 그러니까. 모습이잖아요. 네.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SBS 비즈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시더니만 여기는 왜 그동안 안 오셨어요? 저 때문에 국내 시장이 안 좋다 그래서 자숙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네. 오늘부터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따가 뭐 얘기해 보겠지만 내년에는 오히려 시장에서 다들 포기하고 계셔서 저는 내년에는 국내 시장도 오히려. 기회가 좀 일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그 얘기를 이따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하고 조금 이렇게 뭐 지난 주말 장은 앞서도 간략하게 살펴봤고 요거 아무래도 이 FOMC가 매번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은 정말 어떤 시장의 큰 틀을 바꾸는 거는 FOMC였지 않습니까? 네. 이번 지난주 FOMC도 어떻게 대표님 보시기에 좀 그 무게감이라 할까요? 아니면 시사점이 좀 남다르다 아니면 그냥 너무 좀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말자 어느 쪽이십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시장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적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특히 미국장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파적 금리나 이미 저희 한 1, 2주 전부터 시장에서 많이 돌던 얘기였지 네네네. 않습니까? 호키시 컷이라고. 네, 그리고 내년도의 금리나 원래 4번 생각했던 게 3번으로 예상했는데 2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한 번 차이인데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격하게 반응할 정도였느냐? 글쎄. 예, 네. 사실은 네. 이제 그거 거꾸로 생각하면 받아들이는 자세,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분명 매파적이었건 분명하고요. 첫 번째, 네. 연준이 내년도에 녹록하게 그 시장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 물가 특히 측면에서
그거는 분명한데 문제는 그것을 소화해낼 만큼 버퍼라고 하죠. 보통 시장의 여유가 특히 미국 시장 중심 없었다. 왜냐하면 모든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올인을 미국에 하고 있어서 무조건 좋은 소리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아하, 원하는 예, 소리가. 예. 근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생각이 예상 밖으로 격한 반응이 나온 이유가 그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또 한 번은 쉬어갈 수도 있는 구간이지 않았나요, 미증시? 그리고 말씀 예. 주신 대로 그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 자체가 지금 2년 반 동안 쉼 없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러한 걱정들, 그리고 내년도 사실은 연말 업사이드 상승 여력에 대해서 생각보다 지금 자신감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전략가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조합되면서 나타난 거라서 어찌 보면 그것이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잘 쉬어가 준다면 네. 오히려 나머지 국가에 분명 그러게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FOMC 전후로 일단 좀 미증시가 약간 좀 자산금별로 수익률 변화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어땠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올 한 해가 다 가서 올 한 해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예. 좀 그 변화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 올해는 금이 금값했다. 첫 번째로 맨 금이 왼쪽에 금값했다. 보시면 어. 그 말씀 지금 보시면 금이 26% 상승하면서 사실은 미국의 S&P 500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등이 스파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었고, 그다음에 원유, 그다음에 원자재 미국 국채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확실히 올해 금리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네. 걸 보실 수 있는데 맨 우측으로 가셔서 1개월, 일주일 보면은 확실히 많이 오른 순서대로 많이 빠졌다. 네. 미국 그 주식 많이 빠졌고 국채도 지금 지난주에 많이 빠졌습니다. 당연히 이제 금리가 미국 10년물 금리가 4.5 이상으로 위로 튀면서 저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결론적으로는 FOMC가 시장에서 사실 올해 슬금슬금 올라왔던 장기 금리 상승을 주식시장이 상당히 간과하거나 어찌 보면 외면 아니면 어찌 보면은 아예 무시 뭐 이런 예. 전략을 예. 펼쳤었는데 예. 더 이상 무시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들이 지난 일주일간 상당한 변화로 나타난 것이 저런 정반대의 차트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개월짜리가 진짜 연초 이후 흐름이 12월 들어서는 완전히 역전된 그런 느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2년 반 동안 올라오던 것에 서서히 뭐랄까 좀 변화, 조짐 뭐 이런 것들이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일주일하고 최근 1개월이 거의 뭐 같은 흐름인데 결국 일주일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그 모멘텀은 트리거는 FOMC였다고 보고요. 예. 예. 저는 그 중에서도 점도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내년 4회가 심지어 2회로 두 번으로 줄 거는 어느 정도 예상됐잖아요. 그것도 그거보다 경제 전망표에서 연준이 좀 깜짝 놀랐겠다고는 안 보십니까? 물론 이제 물가도 높이고 예. GDP 성장률도 네. 높이고 실업률은 살짝 낮추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년이 상당히 미국 경기가 좋을 거다라는 예. 그런 기대감. 근데 예. 여기에 하나 변수 빠져 있는 것이 트럼프의 관세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은 거기에 예측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뺀 상태에서 이 상태인데 예. 트럼프 관세 이건 물가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플러스 법인세 인하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더 과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자신들의 정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생각보다 상당히 매파적인 그런 분위기 또 실제로 점도표상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내년도에 있어서는 2회 정도로 줄여놓고 실제로는 많이 쉬어갈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 상반기 흐름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변동성이 꽤 클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들이 사실 지난 한 주간에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 또 소장님하고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올 한 해 되돌아보면은 뭐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이제 배트맨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면은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그런 종목들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올 한 해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참 뼈아픈 한 해다 이렇게 보고 미국 입장에서 또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행복한 네. 연말을 맞고 계신 건데 네. 어쨌든
서학개미들한테는 축하해 드려야 되고 우리 동학개미들한테 위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실제로 차트를 보면 좀 심각하긴 합니다. 이제 외국인 기준으로 한국 전 세계를 봐야 되잖아요. 이게 전 세계를 보면 우리만 입장에서 보면 그럼 다 달러 표시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 예. 로컬 커런시라 해서 자국 수익률에다가 그 나라의 환율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걸 두 개를 더하면은 달러 기준으로 볼 수 있지 네. 않습니까? 보시면 왼쪽에 미국은 뭐 미국 그대로 보면 되니까 미국 나스닥이 말씀 주신 대로 M7 플러스 브로드컴, 그래서 M8이 돼버린 거죠. 말씀 주신 대로. 근데 M8이 하면서 올해 사실은 미국 나스닥이 전체 주요국에서 1등. 30% 예.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그렇다고 그럼 아시아권이 빠졌냐? 그렇진 않습니다. 대만이 19%로 2등을 했고요. 홍콩 항생, 심지어는 베트남도 12%로 상위권에 상당히 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 나라들은 뭐 기본적으로 환율이 좀 안정화됐었다라는 예. 그런 이제 특장점을 같이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맨 우측으로 가보시면 지금 제일 안 좋았던 게 브라질. 최근에 그 대통령이 지금 뭐 뇌수술도 받고 뭔가 좀 삐걱삐걱합니다. 최근에 이제 물가도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브라질이 지금 제일 안 좋고 멕시코 트럼프가 가장 지금 세게 때리고 있는 나라죠. 예. 멕시코 안 좋고 심지어는 전쟁한 러시아. 거기에 그 다음이 우리나라가 이제 안 좋은. 마이너스 21%가 뭐냐면 우리나라 장이 9% 하락하고 지금 11% 환율이 올랐잖아요. 네. 합쳐보면은 실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을 달러로 환산하면 코스피가 21%나 빠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자체적으로는 9.46% 마이너스에 불과한데 달러까지 그렇죠. 환율까지 감안하니까 저렇게 낙폭이 커지는군요. 그걸 외국인 달러로 입장에서. 바꿔가면은 줄어들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쳐보면 21%나 하락한 셈이 된 거다. 그럼 사실은 거의 꼴찌다. 지금 우리가 러시아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나라하고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씁쓸하네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딱 보면은 그 이후부터는 20% 아니라 10% 안으로 확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주요 4개국, 많이 빠진 4개국 안에 우리가 최하위권에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정말 오래 힘들었는데 거꾸로 말하면 정말 많이 빠졌다. 그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환율만 어느 정도 안정되면 사실은 한국은 정말로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 정도 구간까지는 와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코스닥은 지금 코스닥 지수 자체만으로 마이너스 22.88 거의 마이너스 23%인데 30%가 넘는 거죠. 저렇게 하면은 진짜 달러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브라질 수준인 거죠. 브라질 수준이 가네요. 네네. 그 말씀은 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여기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게 되고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 부분이 좀 부각되기 시작하고 우리 전국이 좀 안정되고 뭐 이런 식이라면은 가장 기회가 있는 시장이기도 하네요. 역설적으로.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돈이란 거는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에 투자하는 건 늘 안 변하고 그대로 있고 새로운 돈이 나오고 이런 게 보다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돈이 일부 빠져나오면서 나머지 나라의 훈풍이 부는 굳이 말하면 낙수 효과로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도가 결국은 포인트는 올해도 결국은 미국이 모든 돈을 다 빨아당겼다면 내년도는 미국 상황이 생각보다는 사실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 그래요?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 변화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헷갈리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리에 이제 또 많은 분을 모셔봤는데 내년 예외적으로 미국은 계속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올해 대비로는 그렇게 또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저희가 맞습니다. 받아들이면 저는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환율도 얘기했으니까 예. 그러면 그냥 이 차트를 네네. 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7번 차트로 넘어가 보시면 미국의 강세장이 네. 밸류에이션이 목이 찼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지난 한 70년 역사에서 뭐 세 번째로 높은 지금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예. 지금. 그러니까 비싼데 더 갈 수 있다 이제 이거거든요. 네. 기본적인 논리들이 네. 미국 경기가 제일 좋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달도 차면 기운다고 아하. 예, 이게 무조건 주가가 영원히 갈 수는 없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재밌는 차트인데 통상적으로 침체가 없이 강세장인 거는 보통 20% 이상 한 해 20% 이상 오르면 강세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올해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뭐 30% 올랐으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2022년 10월을 바닥으로 지금 70%나 올라왔거든요. 그 사이에 근데 침체가 없었죠. 예. 근데
과거에 침체가 없었던 기간에 네. 없는 상황에서 이런 강세장이 진행이 됐을 때 최고치가 얼마였냐? 1962년대 지금 파란색 점선으로 쳐놓은 게 침체 없이 강세장이 왔었던 때거든요. 총 한 5번 정도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1962년도에 80%가 최고고 평균적으로는 한 50에서 70% 사이에서 다 마무리가 됐었다. 연간 상승률 아니요. 그러니까 강세장이 강세장. 2, 3년 정도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바닥 대비 아, 2, 3, 예. 그러니까 지금 바닥 대비 바닥 대비 2022년 지금 좀 10월 바닥으로 지금 70% 정도 올랐고 지금 살짝 조정받아서 65%로 내려왔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침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면 과거 평균에서는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러면 여기서 과거에 그럼 최고치를 뚫고 올라갈 거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과거에 여러 번의 경험을 이게 1950년도 이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횟수로서 의미를 갖는 데이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왜 침체에 있었던 저런 100% 이상 세 자릿수 나타내는 때하고 비교해봐서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냐 질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때는 침체가 한번 발생하면 시장이 일단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강세장이 좀 더 길다 봐야 될 것 같고 침체가 한번 오면은 경기가 마치 태풍 지나간 것처럼 싹 정리됩니다. 좀 부실한 기업들 파산하고 이러면서 싹 정리돼서 좋은 기업들이 저평가로 남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올라가니까 장기 강세장이 많을 때는 막 400%씩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이번에는 침체 없이 지금 강세장이 초기에 2020년도부터 110% 올랐다가 22년도 한번 조정받고 다시 지금 70% 침체 없이 왔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엄청 있고 금리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여기서 내년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업사이드를 기대한다? 그건 역시 좀 욕심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은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만 12월에 그 미국도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 동시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하루 정도는 이렇게 좀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오늘 장도 한번 저는 봐야겠다 싶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물론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 기본적으로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큰 네. 그 4년마다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신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축하 랠리란 게 대략 축하를. 예. 예, 보통 그 신임 대통령이 보면 1월 22일 날 선서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선서할 때까지는 대체로 우상향 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지금 그 트랙을 따라서 지금 패스를 따라서 쭉 좀 오고 있었고요. 대략적으로 취임일을 전후해서 1월 20일을 전후해서 3, 4개월 이상은 기간 조정 내진 가격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는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 적어도 내년 이제 상반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조정이 되고 나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럼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시겠지만 신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은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정책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 뭔가 바뀔 거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취임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각이 완전히 꾸려집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성격도 나오고 말하는 것들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의회도 다 구성이 돼 있고 서로 얘기가 되면서 이제 계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안 되는지 그것이 예. 조정하는 기간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눈높이를 좀 낮추실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랠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미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닥 대비 70%나 올라온 상태에서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평균적으로 내년도 지금 S&P 500에 대한 그 컨센서스 상승 여력이 8% 정도였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조정받아서 조금 높아졌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내년도 눈높이를 지난 2년간의 수직 우상향을 그대로 고스란히 내년에다가 대입하기에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주말에 또 미국 11월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제 연준이 이번에 이제 25bp 인하를 단행하고 내년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시사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는 배경으로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 좀 예. 알려주세요. 이게 왜 거기에 예.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보시면은 미국 휘발유 가격이 싸요 네. 생각보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야 되는데 예.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습니다. 예. 결국은 연준이 다뤄야 되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그게 쉽게 안 내려온다는 게 좀 문제인데 네. 제가 차트를 총 4개를 갖고 왔는데 네. 첫 번째는 기업 마진. 이게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서로 완전히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마진이 유지된다는 한 결국은 다시 이 탐욕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다시 인플레이션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고 아, 지금 짙은 파랑색이 마진. 그렇죠. 예. 짙은 파란색이 지금 위로 올라오고 네. 있고 하늘색 선은 지금 미국의 기본적으로 CPI 아,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예. 지금 보시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벌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측은 수입 가격입니다. 네. 수입 가격이 보통 7개월 선행해서 가는데 짙은 파란색이 위로 치솟 아,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시차를 두고 이제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차트는 뭐냐면 미국 중소기업들의 사장님들이 앞으로 우리 직원들 나 이렇게 처우 잘 해줄 거야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 확 튀었잖아요. 이게, 한 임금이 상승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임금의 선행 지표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사실은 임금발 그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분명 저 왼쪽 차트가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우측은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높은 데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걸 먹고 가서 연준의 파월이 1년 전에는 산타, 그러니까 파월 피봇 1.0, 1년 네. 전에는 착한 산타였는데 이번에 지금 나쁜 산타가 갑자기 된 이유가 물가가 생각만큼 잘 안 잡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서도 여전히 지금 그 금리를 유지 내지는 낮춰도 찔끔찔끔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난 처해 있어.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 트럼프가 관세를 포함해서 시장에 얼마나 불을 지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소방수 역할을 해야 돼라는 얘기를 이번 FOMC에서 한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산타 할아버지가 뭔 잘못이라고 네. 좋은 산타였다가 나쁜 산타였다가 이번에는 선물을 뺏어가서 작년엔 선물을 듬뿍 줬는데 아니 우리 지금 그러면 한번 달력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래일 이제 5개 남았네요. 30일 날 납하면은 네. 그렇죠. 5거래일 남았는데 이 5거래일이라도 아직 크리스마스도 아직 뭐 이틀 남았고 하니까 우리 뭐 이렇게 산타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산타 환영식이라도 한번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영식이요? 네. 근데 사실 저도 그걸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보는데 네. 모멘텀을 못 주는 게 결국은 정국이죠, 사실은. 정국이. 예, 외국에서 보면 지정학 리스크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국에 비자 중단했잖아요, 발급 예, 중단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거 아직 안 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여전히 그러니까 반반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한국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늘 살아가는 데니까 결국 좋아질 거야라는 상당히 좀 뭐랄까 희망 그 편향적인 좀 바이어스가 있다고 본다면. 네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냉정하게 반반 보는 거죠.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 진안하는 과정, 이것이 완전히 완결될 때까지 진안 과정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적어도 냉정하게 반반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생각보다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유도 거기에 따라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은 미국은 다 임시 예산안도 통과가 됐고 물론 사실 뭐 셧다운을 우려한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가 말을 하는 바람에 깜짝들 다 긴장한 거죠. 예. 이 와중에 아직 그래도 대통령도 아닌데 트럼프가 나서갖고 아니 머스크가 근데 트럼프도 트럼프도 그러니까 트럼프. 머스크의 말을 듣고 아예 그 부채 한도라는 그 자체를 없애달라. 근데 그거는 사실 자기 입장 바꿔 생각하면 안 해주죠, 민주당이 사실. 요즘 이제 야당 되는데 유일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렇죠. 그건데 해주겠습니까? 이게 아주 네. 달콤한 이게 네. 무기인데 절대 안 해주죠. 그래서 사실 저걸 미리 한 중간쯤에 아니면 본인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초기에 없애면 됩니다. 예. 아니 근데 국채 수익률이요. 네. 지금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보니까 여전히 4.5% 수준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목에 찼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요 하나만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선행 PER이 하늘색 네. 선이고 짙은 파란색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고 역계열입니다.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근 들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지금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자꾸 버티고 지금 위로 올라오고 내년도는 5% 이상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근데 최근 1년 반 이상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멀티플 확장이 돼서 지금 지난 한 70년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멀티플을 미국 시장은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일정 부분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내려가든 멀티플이 내려오든 둘 중에 서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내년도에는 이 둘 간의 싸움, 결국은 금리와 시장의 밸류에이션과의 싸움이 상당 기간 좀 전투가 벌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기대 수준을 좀 낮추어서 봐야 된다는 이유가 저 차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408포인트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는 66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3,000원, SK하이닉스 보합권 예상됩니다. 16만 9천 원 조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LG 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35만 7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2,500원, 기아는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0만 1천 원, 셀트리온 0.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9만 1,1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0.9%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21만 2천 원, KB금융은 0.9%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 상승 예상됩니다. 지난주 내내 좀 주가 가격 조정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지금 호가 분위기는 1% 좀 반등 예상되고요. 28만 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HLB는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6만 4천 원. 휴젤이 1.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8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이 지금 호가에서 상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15만 3,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도 좀 삼천당제약 상승 마감이 됐었는데요. 글쎄요, 오늘장에서 일단 호가기 때문에 또 개장하고 좀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리가캔바이오가 1.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94,700원, 클래시스 1.5%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8,000원, 신성 델타테크가 1.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05,900원, 그리고 리노공업은 0.4%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업 이슈로는 신세계 그룹주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용진 트럼프 이제 당선인을 만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에 지난주 후반에 지금 신세계라든지 신세계 IS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호가 흐름도 지금 괜찮습니다. 신세계가 7% 지금 강세가 예상됩니다. 14만 2,8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13% 급등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2,000원, 신세계 푸드도 20% 급등 예상되고요. 신세계 INC 오늘 상한가 예상되고 이마트까지도 6.5%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시장은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네. 글쎄 또 이제 지난주 들어서부터 조금 이렇게 엇박자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야간 선물 흐름이나 지금 개장 전 미국 지수 선물 흐름 봐서는 저거보다도 더 올라가도 좋을 것 같은데 또 한번 뚜껑 열어봐야겠죠. 대표님, 송 대표님, 아까 요 동시효과 우리 정민님 소개하시기 전에 바로 보여주신 그 차트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채 수익률하고 네. 12개월 네. 선행 PER하고 네. 거의 같이 움직이면서 국채 수익률이 어쨌거나 한 3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그 말씀이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네. 짙은 파란색 저게 지금 국채 수익률인데 지금 축 반전을 했으니까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저거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이해를 하면 그렇죠, 되는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채 수익률이 올라오면은 PER은 낮아지고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오히려 또 PER은 올라가는 그런 쭉 움직임을 보이다가 오른쪽 부분에서 이제 괴리가 나타나잖아요. 네네. 둘 중에 어느 놈이 따라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PER이 앞으로 낮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국채 수익률이 이제
하향 안정화돼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맞춰져야 될 텐데 일단은 네. 그 내년도의 리스크 중에 하나가 지금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 6%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소위 그러니까 이거는 블랙스완이죠 사실. 네. 6%에 대한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내년도 미국 장기물에 대한 금리 우상향에 대해서 걱정들이 좀 본격화됐다.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저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적어도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좀 이전보단 배제하고 있는 상황. 그럼 반면에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 주식 시장의 생각이 이제 중요하죠. 예. 주식 시장에서는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이 금리 무시하고 계속 멀티플을 더 높일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 근데 그거는 결국 유동성이잖아요. 결국. 예. 그럼 유동성이 얼마나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느냐. 지금은 결국은 정부가 넣는 유동성도 있고 글로벌 M2 같은 것도 있지만 거기다 플러스 지금 외국인 그 자체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개인들이 신용을 일으켜서 내는 그런 자체적인 유동성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지난 1년 반 작년 여름부터 이후로 지금까지 완전히 괴리가 좀 벌어져 있는 건데 지금 사실은 금리를 어느 정도 고정시켜 놓고 본다면 내년도에는 이익 정도만 이익 상승 정도로 좀 올라갈 것이지 멀티플이 여기서 추가로 더 올라가서 만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게 떨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익이 증가하면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주가는 가만히 있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PER이라는 게 가격이 멈춰서 이익이 늘면 멀티플이 PER 는 떨어지잖아요. 낮아지네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에 대한 높은 기대 이익 증가에 대한 것이 얼마나 예상보다 더 높게 오느냐가 결국은 포인트일 텐데 결국은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올해보다 더 셀 거냐 안 될 거냐가 결국은 관건이고 근데 적어도 지금 내년도 상황에 대해서 아까 중소기업 아까에서 봤지만 임금 많이 준다는 얘기는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멀티플이 시장 조정 안 받으면서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혹시라도 이익이 못 느는 상태에서 저 둘이 만나려면 주가가 하락을 해야만 만날 수 있어서 두 포인트 결국은 내년도 미국의 이익 증가율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으로 그러면은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요. 미국채 10년물이 5%를 넘는 식으로 계속해서 치솟는 거는 증시에 안 좋은 거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춰 있는 게 제일 베스트죠. 네. 그러니 지금 여러 가지가 막상 아까 말씀하신 막상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각각 이렇게 선임된 그 수장들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어떤 식의 발언들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취임한 이후에 시장 색깔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저는 여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여기는 국가경제위원회 NEC만큼 무슨 뭐 행정적인 권한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가 그거거든요. 어떤 뭐 이론 경제정책의 이론적인 정당성을 좀 보충해주고 하는 그런 조직인데 여기에 의장으로 스티븐 미란 이분이 보니까 지난번 그거예요. 누리엘 루비니하고 7월 달에 공동으로 논문 써가지고 옐런이 재정정권을 갖다가 너무 발행 짧은 거 늘리고 장기 국채를 갖다가 덜 해가지고 그 권고 수준을 넘는 정도로 재정정권 발행을 높여서 장기 금리를 떨어뜨림으로써 경기 부양을 도모했다. 맞죠. 이런 식의 어떤 지적을 했던 양반이에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당장 추론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이 이런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 된다면 내년에 가서는 다시 재정정권 비중은 어떤 그 스탠다드 안으로 내려오고 장기채가 또 신년물 여기서 더 많이 발행을 하자는 게 지금 그 스캇 베센트 장관도 똑같은 생각인데 생각이고 그러면 작년 상반기에 3월부터 8월까지 금리가 5%팍 튀었던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주가가 상당폭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상황이 싫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 너희들 생각은 알겠고 이론적으로 뭔 소린지는 알겠는데 주가 빠지면 하지 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트럼프가 막 멈추게 만들 겁니다. 아니 지금 국내 증시는 얼마나 지금 저평가가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는 좀 희망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제 밸류에이션 정말 쌉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그걸 제외하면 과거 벌었던 이익 그걸 이제 TTM이라는데 트레일링 12 months라고 그래갖고 지난 12개월 동안의 장부가 주당 장부가
대비 주가가 얼마로 거래되느냐. 지금 이게 한 달 전으로 2,500대입니다. 그러면은 0.88인데 지금은 2,400 전후잖아요. 예. 그러면 0.8 초반대니까 정말로 과거의 두 번의 엄청난 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싼 것만은 분명하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년을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국내 증시가 이제는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개장하고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2월 23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올해도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5거래일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 지금 상승 동력을 잃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또 미국 증시는 이제 FOMC를 전후로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또 안도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뭐 정치적 불확실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환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시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8% 올라갑니다. 2,423포인트, 코스닥도 0.89% 올라갑니다. 675포인트입니다. 확실히 또 호가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인식도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9% 올라갑니다. 53,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 상승합니다. 지금 173,3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0.28% 올라갑니다. 358,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3% 상승 중이죠. 942,000원. 현대차도 1.4% 올라갑니다. 213,000원이고요. 기아가 0.7% 상승합니다. 102,200원. 그리고 셀트리온도 0.68% 오름세로 193,8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올라갑니다. 43,550원. KB금융도 1% 넘게 올라가죠. 87,000원이고 네이버는 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알테오젠이 지금 2% 반등 보여줍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난주 내내 주가 가격 조정을 보여줬고 지금 6거래일 만에 지금 알테오젠 반등 보여줍니다. 28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0.8% 상승합니다. 11만 5천 원이고 HLB도 1.2% 올라가죠. 7만 500원. 에코프로도 상승합니다. 6만 3,900원이고 슈젤도 0.5% 올라가면서 28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5,500원이고 클래시스도 2% 상승 중입니다. 5만 원 선 회복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지금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 주문 들어오면서 빠르게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0.7% 올라갑니다. 리노공업은 19만 1,200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2% 강세 보여주네요. 10만 6,800원, 삼천당제약은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암호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말에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제 상승 동력으로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KCS가 6% 강세입니다. 1,400원. 엑스게이트도 5.9% 상승하면서 9,600원이고요. ICTK도 3% 상승합니다. 8,930원. 한울소재과학도 2% 올라갑니다. 5,200원. ALT도 4.3% 올라가면서 7,8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Q센도 10%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우리로도 5% 넘게 올라가고요. 드림시큐리티 5.17% 올라갑니다. 우리넷도 3% 이상 상승 중이죠. 코위버도 5% 상승하면서 5,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이 8% 강세 보여줍니다. 36,15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중공업도 2% 이상 올라갑니다. 11,440원. HD 현대미포도 1.6% 올라갑니다. 14만 1,100원. HD 한국조선해양도 5% 강세죠. 22만 4천원. HD 현대중공업도 3% 상승하면서 26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 콘텐츠 미디어 관련주들 좋습니다. SBS 상한가네요. 덱스터가 4.6% 올라가고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9% 상승 중이고요. 쇼박스, NEW, 영상 콘텐츠 미디어 관련주, 지금 콘텐츠리 중앙이 4.9% 강세 9,630원이고 YTN도 4.8%
올라갑니다. 뭐 미디어 관련주도 흐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상승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올라가네요.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 국내 증시가 조정을 거치면서 좀 과하게 빠졌던 섹터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루미르가 12% 급등합니다. 9,300원이고 우주항공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6% 올라가고요. 한화 시스템 6% 넘게 올라갑니다. 21,700원이고요. 파이버 프로가 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세트레가이도 지금 3% 올라갑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만 치료제도 올라가네요. 펩트론 8% 올라갑니다. 102,000원.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도 올라가고요. 고바이오랩도 지금 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2% 올라가네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33억 원, 94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 투자자가 104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54억 원 순매도, 외국인은 62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1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 5원 40전 하락한 1,44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환율 떨어지긴 합니다만 여전히 지금 1,450원을 중심으로 흐름은 이어지네요. 1,450원 중심? 네, 1,446원. 46원? 네. 아유, 저는 오자가 아닌 것만 해도 그렇죠. 다행입니다. 아유, 예. 그만큼 달러 환율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또 1,400 넘어가는 것 자체는 사실 뭐 뉴 노멀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도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원하죠. 어떻게 저기 뭐야? 근데 이거는 뭐예요? 뭐요? SBS가 이틀 연속 상한. 최근에 그 미디어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요.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구나. 네. 와, 또 저런 이 와중에 저렇게 급등 종목도 나오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표님? 우리 장 이거 뭐 단발성이냐 아니냐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판단이 사실 필요한데. 일주일 단위는 알기가 어렵고요. 일주일 단위는 사실은. 알기가 네. 어렵고. 내년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흥미로운 패턴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네네. 보고서 찾다가 보니까 삼성증권에서 나온 자료랑 그거에서 이제 제가 우측에 붙였는데 차트를 제가 하나 만들어 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 테이블을 보면 우리나라가 홀짝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홀수 짝수의 패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좀 짝수의 부진한 경향이 잦고요. 보시면 네. 2000년도부터 뭐 2021년도, 심지어 2024년도까지 여러 번이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하락폭이 있고 근데 그러고 나면 홀수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듬해 상당히 강한 반등을 내더라라는 이제 그런 패턴을 제가 이제 홀짝 패턴, 홀짝 효과 뭐 이렇게 제가 그냥 명명을 했는데 올해가 사실은 또 만만치 않게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연초에 아까 9%라고 그랬지만 7월 달 고점 대비로 놓고 보면 지금 17% 빠졌거든요.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올해 상당히 많이 빠진 해는 맞다.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그렇게 낙폭과대가 최고의 재료지 않습니까?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끌어올리던 게 과거에는 항상 우리나라 1등주인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은 그 금융위기 이전에는 시장보다 덜 빠지고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이제 이 패턴이 늘 오다가 지금 코로나 전후로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확실하게 시장보다 더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오르고 이제 이런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저희 차트에 보시면 그런데 올해도 제가 표시했지만 올해 지금 마이너스 9.5인데 실제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고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올해 마이너스 32% 지금 고점 대비로는 더 빠졌죠, 사실은. 그러네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내년도에 분명 이 낙폭과대의 재료를 저점 삼아 이제 우상향할 수 있겠냐 그랬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기대 수준이 많이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네. 업황도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전히 업황이 좋은.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대략 한 40% 지금 시가총액으로 지금 우리나라 2등 2위 시가총액 큰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 결국은 저 홀짝 짝수에 부진하고 홀수에 상승하는 패턴이 내년에도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SK 하이닉스가 과거에 삼성전자가 해줬던 그런 것을 대행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더해서 삼성전자도 이제 그 뉴스들이 나오면서 같이 동반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에 이렇게 심하게 빠진 해 다음에는 분명 반등을 줬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내년도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도 보면은 뭐 규모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아무래도 환율도 지금 높은 상태고 그리고 반대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미국으로 많이 또 이탈했잖아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주말 동안 요거 자료를 예. 이제 만들다가 이 그래프를 그려보다 깜짝 놀랐는데 지금 정말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액티브 하셔갖고 예. 국내에 만족하지 못하고 해외로 이거 나가는 이제 겁니다. 그래서 한국예탁원의 소위 미주 지역, 미국이죠, 뭐 미국의 투자금이 한 해에 네. 순증이 얼마나 했냐 전에보다 늘어난 거 보관액으로 나누면 이제 증가한 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보면 평균적으로 2020년과 21년에 거의 그 300억 불 전후가 순증을 했었고요. 지금 2022년은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순감에서 한 200억 빠졌다가 지금 2024년에 230억 순증, 올해는 10월까지 11, 12 빠지고 10달 만에 430억 달러가 미국의 순증으로 더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게 430억 달러니까 감이 안 오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4,100억 달러 되잖아요. 예. 10%가 넘습니다. 10%가 넘고. 결국 그 돈 갖고 지금 뭐 이거 외환 보유고 막 어떻게든 환율 막으려고 방어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저렇게 집 나간 저기 해외 투자를 사실은 국내에 돌아오게만 해줘도 환율 방어가 됩니다. 결국은 국내 증시 활성화, 개선 뭐 이것 자체가 환율 방어 수단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예. 그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어찌 보면은 환율 방어를 한국은행한테 맡길 게 아니라 국내 증시를 되살리는 것이 사실은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소위 일타쌍피 이거 쓸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가재치고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거가 네. 되는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진짜 한국 시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바로 다음 장표로 가면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싼게 비지떡입니다. PBR이 되게 낮은데 PBR이 낮은 이유가 결국은 ROE가 되게 낮아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 Y축이 PBR이고요. X축이 ROE입니다. ROE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내가 돈 넣은 거, 주주들이 돈 넣은 거에 대비해서 한 해에 돈을 얼마나 버느냐. 분모의 당기순이익, 분자의 자기자본이 들어간 건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봐서 정말로 낮은 수준의 ROE를 보이고 있어요. 결국은 PBR도 낮을 수밖에 없다. 네. 결국은 저 우상향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이 2배, 3배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PBR이 높아지려면 ROE가 높아져야 됩니다. 네. 저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럼 ROE가 높을 수 있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자에 이익이 늘어나거나 분모에 자기 자본이 줄어들거나 이러면 ROE가 높아집니다. 이익은 근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네. 기업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자기 자본을 관리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배당을 많이 하거나 자기 자사주 소각을 하거나 예. 두 가지를 강하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전히 결국은 내년도에 결국은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 경우는 지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들을 통해서 진짜 밸류, 외국인들이 원하는 밸류업으로 ROE가 높아지는 모습, 자기 자본 관리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면 PBR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시장이 결국은 구조적으로 멀티플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있지만 저기에 결국은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마지막 장표 저걸 보고 있으면은 사실 뭐 정치권이나 기업이나 뭐 할 것 없이 우리 증시의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은 훨씬 더 희망이 있는 거고 그렇죠. 더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질 희망이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아까 환율 관련해서 들고 나간 달러 투자하기 위해서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수지 흑자를 다 상쇄할 정도의 규모인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의 1,400원대 중반인 이 환율도 그렇게 무슨 뭐 금융위기를 떠올릴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는 그 외환 당국의 설명도
일리가 있는 거네요. 절반 이상은 우리가 들고 나가서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커져서 사실은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이 크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내년 시장 그레이스완 나타나는 우려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 네. 예, 하셔도 돼요. 블랙스완도 아니고 그레이스완요? 예. 이게 제가 재밌어 갖고 갖고 와봤는데 아, 예. 제가 잘 쳤다가 예. 이 노무라 자산운용에서 CIO가 이제 저 자료를 갖고 이게 예.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회색 코뿔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레이 라이노. 예. 그 다음에 이제 블랙스완. 예. 두 개를 합쳐갖고 이제 그레이 스완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회색 코뿔소는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당하는 위기. 그 다음에 블랙스완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당하는 거. 예. 이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 그래서 한 6가지 정도를 언급을 해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려 갖고 왔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여전히 내년도 AI 좋다고 그러는데 엔비디아가 여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급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위기다 정말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일본발 결국은 캐리 트레이드 청산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 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채 수익률 6%를 넘어설 수도 있다. 금리가. 10년물 예, 금리가.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국 성장이 지금 소비가로 끌고 오고 있는데 소비는 항상 절벽으로 뚝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 타격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꽤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혜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될 게 저기인데 저기에 대한 효과가 미흡할 수도 있는 거. 마지막으로는 지정학 리스크인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되는 건 미국과 중국의 대만에서 만나서 물리적 충돌하는 거. 지금 그것이 사실 가장 큰 그런 이제 블랙스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6가지는 내년도 1년 동안 투자를 하시면서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네. 하지만 벌어지면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뉴스를 보시면서 꼭 찾아가셔야 될 그런 위험 관리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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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